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지금 이 마지막 사연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또래 상담자로서 또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되게 많이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다른 그 분들에게도 여기 나와 오신 분들에게도 여쭤보겠지만 혹시 이 사연을 적은 친구한테 조금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고 조금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약 5년 차가 되는 또래 상담자입니다. 제 고민은 우울증이에요. 친구를 자살로 잃고 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하지도 않은 친구였는데 같은 반에 같이 놀던 친구를 잃고 나니 점점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친구를 잃은 지 벌써 5년이 되었고 제 우울증도 어연 5년이 지났습니다. 우울증임을 알아보는 건 매우 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정식 또래 상담자로 활동 중이었고 나름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또래 상담자였습니다. 남의 우울함을 파악하는 것도 나름 도같았는데 어떻게 내가 우울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제가 우울한지도 전 알고 있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학업에 지치고 서투른 가족들에게 지치고 무감한 친구들에게 지쳐갔기 때문이겠죠. 우울증 하나로 나만 힘들면 사연을 신청할 생각도 안 했겠지만 제 우울증은 상담을 할 때에도 문득문득 나타나고는 합니다. 감히 불행의 무게를 재고는 하고 나도 내일이면 죽을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상담 일지를 메우고는 합니다. 또래 상담자는 주변에서 알아줘야 하는 친구들인데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니 내 남자 친구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상담자가 우울증일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의 우울함을 파악하는 방법, 친구들이 주는 자살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다른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 지키고자 또래 상담 교육 내용을 달달 외우다 보니 나의 우울함을 들키지 않는 것에 지독히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매번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고는 해요. 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저는 또래 상담자잖아요. 함부로 울고 비난하고 화내면 안 되는 또래 상담자이기에 더욱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또래 상담자 친구들은 어떻게 분노와 슬픔과 우울함을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연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 친구가 아마 이거를 듣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또래 상담자로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갈등을 많이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래 상담자뿐만 아니라 저도 상담자로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연을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경험이 조금 있는 우리 이윤우 친구가 이 친구한테 좀 어떤 얘기를 조금 해줄 수 있을까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선 상담자분께서 같은 반 친구를 잃고 난 경험을 통해서 무척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되는 또래 상담자로서 좀 더 같은 반 친구가 이제 자살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래 상담자는 함부로 울고 비난하고 화내면 안 되는 또래 상담자라고 이제 같은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또래 상담자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상담자 분께서도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나서 굳이 혼자 이렇게 꾹꾹 참아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표현을 해서 좀 더 자기의 어떠한 그런 기분을 좀 푸는 화풀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우울하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았다는 신호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사연을 말씀해주신 이제 또래 상담자분이 친구들을 챙기느라 자신에게 좀 소홀해진 게 아닌가, 이제 다른 친구들을 상담하느라 나의 개인의 시간을 좀 덜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선 또래 상담자로서 친구들을 상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을 때는 이제 조금 다른 친구들을 상담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보듬고 좀 챙기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래 상담자로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 또래 상담자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돌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이게 또래 상담자로서 책임감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더 또래 상담자로서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마음도 조금 드는 거예요. 어떨까요? 저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상담을 받고 나니까 제가 좀 이제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사람이고, 저도 이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들, 부모님, 아니면 주변에 이제 다른 상담자 선생님들한테 제 기분이 어떻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조언을 구하는 등, 이렇게 심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울했던, 어떤 슬펐던, 힘들었던 경험들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잘 헤쳐나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누구나 어떤 감정이나 다 우리도 당연히 또래 상담자라도 다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얘기해보고 내 마음을 조금 위로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있고, 교수님이 어떻게 이 친구를 조금 도와줄 수 있을지. 네. 우선 이윤우 군이 정말 그 사례가 조금 무겁기도 한데 아주 대답을 잘해준 것 같고,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친구들을 챙기느라고 자기에게 소홀했던 건 아니냐, 그리고 지친 나를 보내라는, 그 위로하라는 그런 신호일 것 같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보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게 굉장히 아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잘 찍어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일단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하면은요, 그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도 크게는 다르지만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살을 경험한 다음에는 역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되겠고요. 아마 학생들도 크기가 다르다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러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상처가 마음에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만으로 이렇게 우울감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고민을 보내준 학생이 그 전부터 좀 지쳐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사건이 이 감정을, 이 힘들어하던 감정을 확 일으키면서 그런 감정 쪽으로 기울어져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꽤 길거든요.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버텨오고 그런 것이 굉장히 안쓰럽게도 느껴지고, 지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데 이거를 밖에 표시를 잘 안 내고 내가 하던 거를 그대로 다 하면서 뭔가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성적인 우울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때는 본인만 이 사람이 내가 우울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 우울한 느낌을 전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담 잘 보내줬고요. 지금부터 이제 해결책으로 좀 나가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또래 상담자니까 나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나는 울고 비난하고 화내면 안 돼. 이런 생각은 너무나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누구나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도 있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겪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전문 상담자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이제 전문 상담자 이러면은 상담의 힘을 믿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할까? 우리도 뭐 누구나 다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실연이나 이혼을 겪을 수도 있고, 갈등 또는 신체적 위기, 재정적 위기 이런 거 다 겪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상담사들은 건강한 상담사라면 기꺼이 자기의 그 어려움을 개방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서요. 그럼 누가 도움을 줄까요? 상담사들도 어려운 그 커다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보다 좀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아니면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노하우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그런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은우 군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먼저 돌보는 사람이 다른 그 돌봄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꽉 찼을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자기 연민에 대한 그런 명상 프로그램도 하고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산에서 물을 이렇게 졸졸졸졸 끌어와서 물을 받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커다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 그릇이 있어요. 아주 큰. 그러면은 거기에 물이 꽉 차는 순간 물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넘쳐서 딴 데로 흘러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배려할 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면 앞으로 이런 내 아픈 기억들이 상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그것을 잘 극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또래 상담자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하고도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래 상담자 하다 보면은 많은 상담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그 상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잘 극복하면 아마 삶에 굉장히 커다란 가르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기를 꼭 권합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되게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는 정말 이 기회에 본인을 조금 돌볼 수 있는 좋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시기다라고 느끼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 사례를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저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뭐 지금 은우 친구나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또래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또래 상담자 친구들 중에 특히 이제 이 친구처럼 굉장히 잘 도와주고 싶고 책임감을 갖는 친구들은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다 보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내가 다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더 잘 도와줬더라면 이 친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있어주려고 하고 아픔을 같이 지려고 하는 모습은 참 좋지만, 사실 너무 그런 책임보다는, 제가 예전에 저도 비슷한 내담자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저희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그에게 갖는 관심은 참 아름답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담자로서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책임감을 갖지는 마라. 그러니까 과도한 책임,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저에게 위로가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각자가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사는 거고, 저희는 물론 또래 상담자로서 책임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따뜻한 관심과 뭔가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위로를 하면서 살면 좋겠다.